네, 안녕하세요. 자, 리플에 있어서 이제 소송 얘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소송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중요한데, 저는 이 코인 흐름에 있어서 글쎄요, 그 결과가 좋다라고 해서 얼마큼 올라갈지, 또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해서 얼마나 빠질지 혹시 이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인 이 리플에 대한 코인 가격이 변함이 없나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에서 어 좀 어떤 이 소송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많이 빠진다?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참 올라갈 수도 있고 결과 언제 이전 그러니까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참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결론이 지금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지금부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지. 이 소송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깊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이 그 뭐 어떤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식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고 이제 유튜브도 올해 2년 이상 하고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주가의 흐름이 높다, 낮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잡히는 거지.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올라갔다 빠진다 또는 쭉 빠지다가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서는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손해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그거를 가지고서는 매매하지 마십시오. 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 소송권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라가는데 계속 사신다든지 빠지는 상황에서 계속 산다? 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빨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을 나왔을 때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이 윗꼬리를 보셔야 된다. 여기가 이제 저항이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삼각수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각수렴이라는 것은 자, 이 삼각수렴 돌파할 때 상승이 나오면 물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선 그 위치에 매수를 합니다. 삼각수렴이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개인들은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내려가면 뭐다? 다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원리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치고 빠져야지 이거를 계속 홀딩한다든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탈이 되면 빨리 매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나는 삼각수렴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탈이 되면 빨리 손절 쳐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확 내려가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예, 너무 쉽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력보다는 운이 항상 좋다. 그러니까 운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실력이나라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이 있거나 어떠한 좀 안 좋은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빨리 치고 빠지느냐, 누가 빨리 정리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올라갈 때 정리 안 하면 엄청 수천 프로의 수익이 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수익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디에서 많이 봤다.
누군가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락 나왔을 때 손절이 안 나갑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윗꼬리에 대한 저항을 봐야 된다. 여기가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돌파하기가. 돌파하면 큰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 돌파가 쉽지 않다. 이런 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중간에 있는 2,000원대 라인은 30분 봉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거를 같이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대한 이 라인을 근처까지는 오지는 못했지만 이건 저항이에요. 이 위치는. 자,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빠지면서 이 위치가 뭐였다? 자, 30분 봉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30분 봉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딱 이 위치였었어요. 이 위치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좋은 내용이 있었던 일봉상의 뭐 삼각수렴이 돌파가 지나서 뭐 어떤 모습이었던 지금 여기서 집중이 됐다. 그죠? 집중이 됐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위치가 깨질 때 거래량을 봐야 된다. 이 위치가 깨질 때 거래량이 많으면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올라오고 깨지면서 어떻게 거래량이 똑같이 터졌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끌어올리지만 뭐한다? 그 자리에 그대로 저항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일봉상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자,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 우회에 대한 이제 저항이 생기고 빠졌죠. 그리고 이제 분봉상에 확인이 됐죠. 분봉상에서 저항이 생긴 것을 일봉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 한 번 딱 찍고선 저항이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위치 1800원대 1800원대를 지지를 못하고 깨지는 모습, 1800원이 깨질 때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10분봉에서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위치를 자 올렸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1800원대, 자 여기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요. 1800원대 1800원대에 대한 밑으로 빠지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좀 밀리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쏟아져요. 30분봉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대응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다시 보면 일봉에서 그럼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동평균선을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했던 모습이고 이 라인이 깨지면 좋지 않겠죠. 근데 전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에서는 보면 이전에 자 끊어줬던 밑골이 있죠. 자, 이 라인 때부터 양봉과 음봉, 최근에 밀었던 양봉꼬리와 음봉꼬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1,500원대예요. 1,550원과 1,600원의 사이 이 위치, 그러니까 현재 위치도 살짝살짝 지금 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치는 꼭 지킨다라고 볼 수 없어요. 지킨다라고 볼 수 없지만 강하게 지금 밀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강하게 밀었을 때 어떻게 한 번 쉬어가는 자리예요. 한 번 쉬어가고 밑꼬리가 생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찍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이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뭐 제가 신뢰감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다 이 자리가 밀리면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항이 생기는 자리예요. 이 위에가.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와야 되고, 자, 1,700원대가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밀릴 수 있다. 저항, 지지 라인이 저항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라인대가 밀린다라고 하면 다음 자리를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 꼬리 부분입니다. 대략 1,400원이에요. 1,550원과 1,600원대가 좀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1,410원대, 1,400원대까지 또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가 밀리게 되면 다음 자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 정확하게 터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근처에서 이제 매도가 좀 조금씩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위치가 밀린 상황에서 저항받으면 여기서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1,800원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조금씩 밀릴 때마다. 그러니까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한다. 그래서 홀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리미리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끊어가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역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대응을 안 하는 분들보다는 수익을 보고 손실을 줄이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항이 아니라 쭉 가면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덜 보게 되죠. 하지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끊어가는 그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 나중에 급락장이 나오면 끊어가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끊어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